자, 이 마사지 가게에서 일한 지 5주 정도 됐다는 20대 초반 남성분의 제보입니다. 지난 주말 저녁에 이 가게로 찾아온 한 손님 때문에 지금 빨간 줄, 그러니까 뭐 전과 기록이 남겨질 위기에 처했다는 건데요. 자, 김하은 아나운서, 어떤 일입니까? 네, 이 제보자 20대 초반이니까 사회 초년생이죠. 이 구인 사이트를 통해서 마사지 가게에서 일한 지 5주 정도 됐다고 합니다. 카운터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18일, 지난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10시 40분쯤에 술을 마신 중년의 남성이 가게에 찾아와서는 대뜸 설명 안 해? 이러면서 반말을 내뱉었다고 해요. 설명 안 해? 네, 뭐 거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보자가 아니 어떤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될까요? 라고 하니까 손님이 왔는데 설명도 안 하냐? 너 알바냐? 단골인 나를 기억 못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작진과 대화를 하면서 이 제보자는 평소에 얼굴을 좀 잘 기억하는 편인데 정말 초면이었다. 일단 단골이라고 하니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이 손님은 인수인계도 안 하냐? 윗사람 나오라고 해라 억지를 부렸고 제보자가 죄송한데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응대를 하니까 급기야는 이 땡땡 영업을 뭐같이 하네 라면서 욕까지 내뱉고 이 상황이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예, 이 마사지쇼 뭐 이상한 곳 아닙니다. 그런 뭐 생각하시는 그런 불법 업소 아닙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아버지 뻘로 보이는 손님이 얼큰하게 취한 것 같으니까 좋게 돌려보내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시비를 자꾸 걸면서 급기야 이렇게까지.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너 오늘 한번 떼봐 하더니 111 버튼 누르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여기 뭐 불법 체류자 성매매업소 신고하려고요. 지금 바로 출동해 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그 경찰님도 좀 당황을 하셨을 느낌이었어요. 제 느낌에는. 예, 선생님 뭐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뭐 이제 주소가 어떻게 되시고 뭐 정확히 어떤 부분을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어디야? 하면서 야 어디냐 여기 뭐 경찰 선생님한테도 반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완전 X구나 생각을 했죠 속으로는. 네. 그리고 그럼 저렇게 그래 차라리 신고하고 그냥 돌아가라. 아니, 여기 단골이라면서요. 이게 제보자 얘기 따르면요. 사실은 욕설을 먼저 하니까 실제로 이 제보자가 먼저 신고를 하려고 했고 또 신고하니까 본인이 이제 신고를 하면서 이제 이 손님입니다. 신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뭐 성매매, 미성년자, 불법 체류자 등등의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면 거기 단골이었다던 자기는 뭡니까? 그렇죠. 똑같죠.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경찰이 와도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또 위에 또 상황도 보고를 했다고 해요. 그 후에 손님이 간 줄 알았는데 한 20분 정도 지나서 다시 손님이 왔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치화해줬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선심을 쓰듯이. 내가 경찰에 신고했다가 치화해줬어! 하니까 뭐 연락 치화했냐? 지금 제보자죠. 조사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욕설을 했는데 욕설이 이제 부모님 욕설을 좀 했다고 해요. 부모님 욕설을 하니까 직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건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같이 욕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부모님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제보자, 이 알바 직원분이 뭔가 쎄함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112에 신고를 막 하려던 그 찰나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강속구. 자, 직접 들어보시죠. 112를 누르고 있던 찰나에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뭐랄까 신발 꽂이 그거 던지고 이제 그 사람 손이 먼저 그 유리에 가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딱 던지려고 하는 거 보고 이제 거기서는 순간 너무 소름이 막 돋더라고요. 네. 와 이건 잘못 맞으면 큰일 난다. 오리 모양 그거 말씀하시죠? 예 맞아요. 그게 다 유리입니다. 생유리. 상당히 무겁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경찰한테도 이제 급하게 막 빨리 좀 와달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그 소화기를 들으러 가는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제 앞에 있으니. 네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큰일 나겠다. 던져서 머리라도 맞으면 이건 바로 즉사하겠다라는 생각도 막 순간적으로 막 그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교수님 방금 보셨어요? 네. 그 소화기 겨우 피했어 진짜. 정말 너무 위험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욕까지 하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고 이 제보하신 분도 같이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 나와 싸우자 쳐봐 막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절대로 나는 안 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참으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게 명함 하나를 제보자 우리. 얼굴에 이제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해도 이제 가볍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12 신고하려고 딱 전화를 드니까 그때부터 철제 신발꽂이, 플라스틱으로 된 수학이, 가격표 수학이. 이것까지 이제 던지더니 이제 너무나 위험하게도 피했어. 유리로 된 오리 장식장, 이거 유리잖아요. 예.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또 물건은 등을 맞았대요. 물건에 등을 맞았대요. 그러면서 간신히 피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화기를 집어 던졌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피했어요. 와, 이거를 내가 정말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영상을 계속 보면 물건 집어 던지는 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2라운드 시작합니다.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소화기 던진 다음에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렇게 들어오려고 하면서 제보자의 배를 3번이나 발로 걷어 찹니다. 좀 이따, 예, 찼다. 영상이 나오죠. 저렇게 차고요. 또 손으로 예, 3번 때리고 3번 발로 주먹. 배를 차고 네, 얼굴을 때리고 밀치고 이렇게 일방적인 폭행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저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오려는 이유가 뭐였냐? 단순히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유리 오리상 있잖아요. 예. 그게 깨졌는데 예. 그 깨진 유리 조각을 가지러 온 거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면 이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거를 막아야 했다라고 지금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 제보자가 운동을 오래 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확히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전체 영상을 보면은 체격도 굉장히 좋고요. 또 연령이나 이런 걸 다 고려할 때 정말 때리고 싶었다. 네, 정말 왜 때리고 싶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자, 보세요. 네네. 손 변호사님. 네. 제압했어요, 지금. 네, 저거는 제압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의자를 집어들어 가지고 때리려고 하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최소한의 방어를 했다는 거죠.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게 아니라 나는 막다가 저렇게 옷을 붙잡아서 넘어졌고 손님이 그 후에 제압을 했다. 이렇게 제보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들, 이제 이걸 영상을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서 다들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내가 저 청년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맞고만 있었을까? 최소한의 방어를 했을까? 아니면 나도 맞불을 놨을까? 자, 김하나 아나운서, 나도 맞았다. 아주 레파토리.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꼭 나오는 게 바로 쌍방폭행이다. 나도 맞았다 이거죠. 제보자분이 손님이 나를 쌍방폭행으로 고소할 거란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이 손님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압을 한 건데 이게 진짜 쌍방폭행이라면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CCTV 영상도 이 다각도에서 촬영된 걸로 여러 개 이제 보냈는데요. 이것도 바로 그 정당방위라는 결백을 좀 증명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요. 제보자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상대방의 공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가 쌍방폭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럼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그냥 맞고만 있으란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본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도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어려울 정도 그러니까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동인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제보자께서는 내일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간답니다. 자, 두 분 변호사님이 좀 이거는 뭐 각자의 의견을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박 변호사님. 일단 저는 정당방위 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아, 진짜요? 영상으로 봤을 때는 정당방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에 대해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 그러니까 현재 부당한 침해 맞죠? 내 법익에 대해서. 그렇죠. 다만 상당한 그 뒷부분에 이제 공격을 다시 가하는 모습이에요. 끝난 것처럼 아직 제압을 했는데도 더 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저 부분이 조금 걸리긴 한데 저는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예. 최초에 막 물건 던지는 게 상당합니다. 그게 소화기, 만약에 소화기. 뭐 주먹으로 한다 그러면 싸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위력이 되게 큽니다. 저 지금 던지는 게 소화기까지 던지거든요. 저 정도로 균형이 완전 잃어버린 공격이라면 본인이 하는 건 최소한의 방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 영상이 다 어필이 된다 그러면 저는 정당방위가 될 가능성이 뭐 최근에 와서는 좀 정당방위가 좀 많이 되거든요.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손 변호사님. 네. 만약에 제가 저 청년이었으면 저는 저거보다 더했지 그렇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 네, 그래서 제보자의 이야기처럼 정말 최대한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고 또 진짜 저지하려고 잘 했어요. 참으셨어요. 예, 예. 뭐 체격 차이라든지 뭐 연령을 고려할 때 정말
맞상대 하려고 했으면 진작에 할 수 있었는데 잘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정당 방위 인정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방어 행위여야 하고 또 방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영상으로는 상당히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제압한 후에 이제 보복성 공격을 하면 잘 막아놓고도 정당 방위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영상을 이게 전체를 보면은 제압한 후에 공격으로는 보이지 않고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공격 아니야라고 딱 잘라서 보면 그게 느껴지는 부분도 없지 않지만 아니, 지금 저것도 예. 자기 스텝에 꼬여서 넘어진 거잖아요. 저 네. 부분이.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더 이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진정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그러니까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영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거 영상을 보여준다면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진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걸 뭘 이게 따지고 있어요. 당연히 정당방위지 그냥. 그러시네요. 제보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건 반장에 들려주세요.